안녕하십니까. 만덕도량 담원입니다. 오늘은 몸주의 구분, 그 전의 영상은 첫 번째는 몸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고, 두 번째는 몸주의 구분이라고 해서 내 몸에 몸주로 와 있는 조상의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왜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할머니가 앞장서냐 라는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로 몸주의 구분에서도 그 두 번째로 내 친가 쪽이 몸주냐 외가 쪽이 몸주냐 무엇이 맞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는 내 친가 외가, 즉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가 쪽에 내가 김씨다, 그리고 나는 박씨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누구 어디고 간에 내가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성인 김씨가 됩니다. 이 성씨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나가 이런 가문이다, 이런 집안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쪽 성을 따르고, 우리나라 보통 보면은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가 집안에서 우선권을 갖고 그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김씨고 어머니가 박씨인데 태어나면은 그럼 김박씨가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김씨니까 나도 김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김씨성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아들 같으면 대를 있기 때문에 그 김씨 집안이 계속 된다고 하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면은 그 시집 쪽 자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오면서 그게 쭉 된 거지. 원래는 이 딸도 김씨성을 가진 김씨 집안 사람입니다. 원칙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서,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김씨에서 빠져서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은 그때부터 정씨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정씨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내 친정, 즉 나를 있게 해주고 태어나게 해준 이 김씨 쪽은 닦지 않아도 된다,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갖고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정씨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정씨 집안 사람이 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김씨 집안 조상들도 나를 위해서 덕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외가기 때문에 박씨 집안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남자든 여자든 김씨 집안이라고 하면은 내가 김씨 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김씨 집안과 박씨 집안 그리고 여자분 같으면은 정씨 집안에 시집 갔으면 정씨. 자,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처가가 최씨다. 그러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김씨, 박씨, 최씨를 다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삼집안의 합이라 그럽니다. 그 삼집안이 바로 이런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제가 봤을 때 이런 원리로 자,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내 친정 쪽의 조상들은 안 찾아도 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같은 이 길을 가는 신제자분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제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을 풀다 보면은 자, 여자 제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자, 시집간 집이 최씨라서 최씨고 자기는 오씨다. 그러면 신을 받는데 이 최씨랑 오씨랑 받게 돼요. 그러면은 정작 자기 친정에서 있게 된 엄마 쪽이 자, 만약에 김씨로 갑시다. 김씨라면 이쪽은 찾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 이 시댁인 최씨도 찾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오신데 오시면은 신을 받게 하면은 자, 이 오씨 집안에서 먼저 치고 들어오지 다른 집안에서 내가 왜 불려주나 그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그 밑에 오는 손님들도 이런 공식을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과 같이 친분이 있고 어느 정도 이분과 같이 생활하신 분들의 생각은 요렇게 돼요. 그래? 그러면 저분도 저렇게 신을 모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나도 정신대 정시집만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점점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원리로 했고 다 된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친가냐 본가냐 친가냐 외가냐 자, 삼집안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자, 첫 번째 찾을 게 친가하고 외가.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집안. 을 찾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가 누구를 막론하고 거의 90% 정도 되고 이 두 번째가 10% 정도 됩니다. 요렇게만 알아줘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자, 저는 오늘 주제가 친가냐 외가냐 몸줄을 찾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저는 친가 외가 다 찾아야 된다. 그럼 친가 외가 중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
먼저 들어오는 쪽이 누구냐를 보고 그쪽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가가 자 김씨이며 외가는 옷이다. 근데 나는 김씨다. 자, 내가 김씨이니까 어째저때 간에 나는 친가만 찾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외가만 찾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친가에서 먼저 들어오든 외가에서 먼저 들어오든 내가 외가는 나한테 해준 게 없고 지금까지 외가 쪽에서는 내가 도움받은 것이 없으니까 내 외가 쪽은 안 도와줄 것이다. 찾지 않는다. 친가만 찾는다. 아니라는 거죠. 자, 친가 외가 동시에 찾으려면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친가든 외가든 몸주로 해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는 조상이 친가든 외가든 그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풀다 보면 이거는 제자고 일반인이고 비슷한 거거든요. 야, 친가에서 앞장설 수도 있고, 자 외가에서도 앞장설 수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는 친가, 외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나뉜다 그러면 자 친가가 먼저 들어오면은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외가가 먼저 들어오면은 친가나 외가나 똑같으니까 먼저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외가 쪽에 도움을 못 받고 외가 쪽에 형제도 없고 엄마도 외가 쪽하고 연을 끊고 살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풀 때 인간적으로 그런 그런 거 갖고 본다 안 본다 나눈 거지 조상들은 아니거든요. 신들은 또 친가랑 외가랑 같이 손길 잡고는 같이 찾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결론은 친가든 외가든 먼저 들어온 쪽에 알아주라는 겁니다. 친가고 외가고 같이 들어오면 같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 제자분들의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자분들이 이 처음에 제자를 들어올 때는 자, 이 제자분들이 그러면 이 길을 들어올 때 어떤 논리에 들어갔냐? 자, 그것은 내 부모님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에 알게 되고 만날 때는 인연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났어요. 인연이라는 것에 의해서.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것도 보면은 자,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죠. 사기꾼끼리 만나고, 의사는 직업이 의사고 그러면 의사들끼리 만나고, 자 경찰들은 자 직업이 그렇다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자 경찰들끼리 만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줄, 즉 빌고 닦아야 된 이런 줄이 센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요. 왜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까지 하냐? 자, 아버지도 줄이 세고 어머니 집안도 줄이 세요. 그런데 그 이 두 집안 다 우때부터 잘 안 닦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잘 닦이지 않은 집안끼리 붙여버리면 고통스럽게 사는데, 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가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자, 이런 쪽으로 와서 묻고 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만납니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자, 남자도 사기꾼이고 여자도 사기꾼이에요. 둘 다 사기치다 만났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 애가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비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아이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줄이 센 두 사람이 만나서 애를 놓으면은 줄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이 공줄이 세고 많이 빌고 닦아야 되시는 분들은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이 보면 보통 외가나 친가나 두 군데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줄에 의해서 제자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제가 풀어보면은 외가에서 먼저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친가에서 먼저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자, 친가랑 외가랑 같이 손길 잡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 같은 제자를 이루신 분들은 저는 그때 들어오는 신명을 다 받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는 외가는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자, 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끼리 외갓집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가서 잘 몰라요. 또는 자, 엄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했는데, 외갓집은 나는 두 군데예요. 그래서 알아주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친가집 조성만 받으면 안 돼요? 친가만 불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반인들하고 신제자도 마찬가지고, 나를 제자로 만들 때는 제자로 만들었는 조상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왜 존재하냐, 그게 바로 앞에 설명드린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인해서 어느 한 대는 제자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공주 세신 분들은 많이 빌고 닦아라. 그러면 당신도 이런 줄에 의해서 많이 빌고 닦는 팔자로 당신 몸주가 그렇게 왔으니까 빌고 닦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 자식도 편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외가 쪽은 절대 찾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 항상 막혀요. 예를 들어서 외가 쪽에서 분리신명으로 막 엄마부터 해서 외할머니부터 해서 쭉 왔는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보고 저는 눕혀놓으신이라 그러거든요. 한 2, 3대를 눕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대해서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환을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신인데 내가 외가하고 별로 안 좋고 외가집과 친분이 없다고 밀어내갖고 내 본가의 신을 본가의 신고 10만 조상들만 찾아서 빌고 빌다 보면 힘들다는 거죠. 일반인들 분들은 대부분 몸주만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자분들은 불리는 그런 조상이기 때문에 변동도 심하고 이 조화 부리는 것도 되게 심해요. 그럼 외갓집 신명에서 외갓집 신명을 처음에 불려야 되는데 내가 싫다고 안 받아버리면은
그 외가지 신명에서 가만히 있으면 앞길을 막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갓집이 반대로 신명이 세라고 자기 본가 쪽은 또 안 찾아본 적이 있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저는 몸주란 것을 설명을 할 때 꼭 반드시 외가다, 친가다, 거기서만 들어온다 이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내 몸주로 들어오는 조상을 누구든지 간에 그 몸주 조상을 알고 빌어주면은 나에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분도 계세요. 내 친가 쪽에 내가 최씨니까, 자, 외가. 자, 내가 외가는 친가가 최씨고, 외가가 정씨가 칩시다. 자, 내가 최씨면서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최씨니까 최씨 집안 조상들은 신당이나 법당에 다 앉으라 그럽니다. 앉고 외갓집 조상들은 한 달이 거쳐니까 건립신명에 앉으라 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외갓집에서 분류신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외갓집 신명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점사를 볼 때는 법당에서 보라 합니다. 법당이나 신당에서 보라 합니다. 근데 여기와 같이 자, 외갓집 뿌리가 세요. 근데 외갓집은 건립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아침 저녁을 빌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신당에서 봐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버리면 신당이든 법당이든 내가 이렇게 갈라버리면은 신들은 왕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점사과 손님들이 와요. 근데 이미 외갓집 정신은 내가 건립에 앉으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빌기 때문에 건립에만 앉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사가 여기서 처음에 신선생님은 외갓집에서 불려야 된다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이해가 가십니까? 앞뒤가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외갓집이든 내 본가든 법당에나 신당에 앉을 신명은 여기 앉고 건립에 앉을 신명은 이런 거를 나누지 말고 건립에 앉고 합의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런 기준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친가든 외가든 사돈지간이고 간에 나한테 어른거리고 내한테 오는 그런 조상들은 나를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조상인데 내가 그거를 알고 빌어주면은 도움을 받지. 도움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친가가 세다 외가가 세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의 주제와 같이 자, 친가냐 외가냐 다 상관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내 몸주로 들어오는 조상만 알아줘라. 받아들이고. 또 손님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일반인인데 이런 쪽으로 깨우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뭐 구시고 이런 걸 크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자, 그런 분들이 구술하면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구술할 때 이 신들을 받고 조상들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깨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공부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원리를, 일반인이지만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이유는 모르시는데, 며칠 전에도 전화로 하는데, 자, 자기 형제들 중에, 자, 이 신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은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고, 본인 스스로 부처님만 모시고 부처님 줄로 가서 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는 형제들이 다 꼬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신을 받으신 분이 신을 받을 때는 내 집안에 이런 것, 내 부모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줄을 다 한번 정리한다는, 다 땡겨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가냐 외가냐가 아니고 이런 불릴신명이냐 부처님을 잡고 들어오는 조상이냐 둘 중에 하나에서 이런 불릴신명, 즉 무당을 해야 되는 신명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는 형제들이 이런 걸로 여파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신을 받았다는, 뭐 부처님 절을 해놓고 머리 깎고 스님으로 간다는 이 분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와 같은 원리거든요. 자, 부처님만 모실 것인지 이런 무당에 가는 신명으로 할 건지, 이거를 제자가 나누면 마찬가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걷는데 부처님 불법을 잡고 스님을 해야 되는 줄이 먼저 들어오면 스님을 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이런 무당의 불리신명으로 차고 들어오면은, 자, 불리신명으로 무당 소리 들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내 팔자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제 블로그 글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똑같이 하나의 유명한 절에서 20년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20년이 지나서 된 결과는, 이분은 자식들도 잘 되고 막 자식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잘 돼요. 잘 되고 엄청 좋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똑같이 어려워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줄을 풀기 위해서. 근데 똑같이 갔는데 똑같은,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민걸 갔는데, 이 B라는 사람은 절에 이렇게 다녔는데 자식들이 이혼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나이를 먹었는데 빈둥 놀고, 이혼하고 나니까 손주들 키우고 뭐 재혼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절에 안 갑니다 그래요. 절에 20년 동안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누가 절에 가라 그랬냐?
이렇게 줄이 세니까 절에 간다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내 몸주에 있는 조상이 이런 부처님 불법을 들고 들어오는 조상이 몸주가 있다면 절에 가면 도움을 받아요. 근데 같이 줄이 세더라도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무속 신명적으로 풀어주면서 도움을 받을 조상들은 이런 무당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심이나 세간을 헛수고를 한 겁니다. 그냥 이런 줄이 세다는 공줄 뭐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 공줄이 하겠습니다. 공줄이 세다는 이유로 절에만 갔어요. 왜냐? 아유씨 무당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무조건 군만 할락하고 조상에게만 어른거리고 돈도 없고 절에 가면은 큰 돈도 안 들고 갈 때마다 쌀하고 초하고 이런 것만 갖고 가면 되고 응? 가서 절만 하면 되고 그러다가 한 번씩 3,000원씩 5,000원씩 거기 어디 시주만 하면 되고 그런 말 안 듣고 편하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이런 본인의 이런 것들을 잘 잡고 풀 줄 아는 이 신제자들을 그때까지 못 만났던 그런 분이고 자 반대로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줄이 세고 이런 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계속 신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 문제를 풀고 돈 들여서 풀기도 하고 하면서 아닌 거는 잘라버리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럽니다. 내가 그 전에 굿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신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거는 돈 주고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야. 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의 틀을 버리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 쌓여서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자, 앞선 영상에서 할머니냐 할아버지냐를 따질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고정관념을 버려라. 내가 남자라고 할아버지가 맨날 앞장서고 내가 여자라고 할머니가 앞장서고 아니다. 할머니가 앞장설 때 있고 할아버지가 앞장설 때도 있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거는 나는 다 지우고 앞장서는 사람 조상을 먼저 그냥 알아주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굿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조상 알아주는 굿이 빌어주는 굿이 만약에 300이라 칩시다. 금액이 그러면 내가 김씨인데 몸주가 외가인 최씨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자 김씨든 자 최씨에서 들어온다고 뭐 김씨 알아주면 300이고 최씨 알아주면 외가치면 500이고 이것도 아니고 똑같은 300인데 그러면 자 최씨를 먼저 들어오면 최씨를 알아주라는 거죠. 도움받는 게 먼저지. 외가냐 친가냐 누가 힘이 있냐 없냐 어디 가서 누가 가는데 우리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물었는데 우리 친정 쪽 조상들이 힘이 세고 우리 시댁 쪽은 힘이 없어갖고 도움을 못 주고 그런 말 하던데 힘이 있고 없고 차이는 기준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게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먼저 들어와갖고 도우려고 해서 많이 움직이냐 안 움직여로 판단해야지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거는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오늘 이거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이제 점점 심해요. 외가다, 본가다. 그거는 고정관념이니까 치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몸주로, 자, 이 몸주는 자, 첫 번째 외가가 됐든 친가가 됐든 외가하고 친가하고 같이 들어오든 자, 몸주는 있어요. 자, 이래서 만약에 뭐 하나를 알아줬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또 이런 궁금증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 또는 처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혼해서 계속 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인가 모르잖아.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저는 이렇게 정립을 시켜드려요. 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댁이든 처가든 조상들이 힘이 있어도 자손들이 헤어져서 그 연을 끝냈기 때문에 왕래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왕래로 도와주니까 들어올 때는 그냥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할배 할매 오셨습니까? 도와주이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상대편 내 배우자 쪽의 조상들이 왜 찾아들어오냐? 내 후손이 안 알아주니까. 내 후손이 안 알아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잠시 알아주면 돼요. 어디 가서 불안자로 켜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왕래로도 오니까. 자, 내가 이혼을 해갖고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네 가정을 해야 되냐? 저는 세 가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 네 가정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 가정은 이렇게 되면 왕래란 뜻이죠. 한 가정은 왕래입니다.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 네 가정이든 세 가정이든 왕래로 오면은 내한테 나와 인연이 있으니까 오는 조상들이 맞거든요. 다 알아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이 공식을 대입해갖고 사사건건 이 공식으로 이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몸주가 있는데 자, 이 몸주가 있지만은 자, 외가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친가는 당연히 들어오죠. 지금까지 설명이냐면은 근데 엄마 외가집인데 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 쪽 집안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몸주가 되지 않고 왕래로 도우는 조상이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저는 다 받아주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기준은 외가냐 친가냐 아니면은 같이 들어오냐 이렇게 있다가 결혼을 하면은 자, 시댁이냐 자, 처가냐 요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 외에 들어오는 조상들은 있다면은 찾아주면 또 찾아주는데 여기는 왕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내 외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응? 아니면은 뭐 외갓집의 사촌 오빠 여기는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쪽의 조상들이 내려와서 나한테 몸주로 내려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신을 받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를 받았어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제 몸의 주장 신입니다. 근데 저는 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기존에 어떻게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자, 저는 친가, 외가 또는 친가 플러스 외가 같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외가죠. 자,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자, 이렇게 되면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다리가 넘죠.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이 왕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법사님, 저는 신을 받을 때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신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몸주가 있다라고 이 몸주는 알아줘야 되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왕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냥 몸주로 들어오는 모든 조상을 잡아라고 했다고 하면은, 자, 이분도 몸주가 맞아요. 근데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 뿌리에서 들어온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 상관없이. 그리고 내 시댁이나 아니면 처가는 왕래다. 고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는 왕래 조상이 되는데, 이분은 그 왕래 조상을 몸주 분리신명으로 잡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안 풀리죠. 차라리 이 본인의 외할아버지를 잡았으면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기준을 놓으시라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버려 갖고 이게 1번이다, 이게 1번이다, 이게 1번이다, 무조건 이렇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라는 겁니다. 친가가 될 수도 있고 외가가 될 수도 있고, 친가 플러스는 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게 먼저다, 그럼 그거는 고정관념 깨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조상들이 합의를 봐서 앞장을 세우는 그런 조상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나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도 내 몸주 신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런 기준을 저는 세웠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파고들다 보면은 제가 몸주라고 말하는 신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실제로도 거의 이런 분들은 왕래로는 도와도 내한테 몸주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 기준을 나눈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나누는 고정관념보다는 이게 더 제가 나눈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꼭 제 말이 맞으니까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기준을 잡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 이번 다음 영상으로 할 건데, 자, 구술해갖고 뭐 집이 대별된다. 그래서 나는 구술하는 줄이 아니다. 나는 굿만 하면 성부를 너무 잘 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굿해야 돼요. 자, 이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후에 좀 더 나올 건데, 이번에는 자, 이 굿을 하더라도 몸주가 누구냐 를 몸주로 지금 들어서는 조상이 누구냐를 알아보고 친가냐 외가냐 같이 들어오냐를 나누지 말고 들어온 대로 받아서 이런 구설하고 이분에 대한 말을 알아버리면 디벼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통 보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내가 김씨니까 아유 우리 집안만 해야지. 그리고 내가 김씨인데 나는 여자가 출가 외인이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나는 옥시 집안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도움을 받고 하는데 옥시 집안 조상들을 불러서 풀어버립니다. 자, 친가하고 외가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또 이것도 또 그걸 모르고 외가가 왜 들어옵니까?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나눠서 들어와야지. 같이 합의고 손길 잡고 도와주려 들어오는데 인간적인 힘은 나 갈라놓고 일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친가에서 지금 도우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 친가가 싫어요. 그러면 외가 쪽만 알아줄래? 외가 쪽 알아줬어요. 그러면 친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친가 외가 합의해가지고 기분 좋게 일한다고 뚜벅뚜벅 들어오는데 굿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래요. 아유 외갓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가세요. 우리 합의 보고 들어왔는데 외갓집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저기 사자상에 가갖고 저 음식 들고 가세요. 아무리 치려고 해도 이 일을 해주는 무당 즉 신제자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알았어. 씨발 다 하고 보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래 알았어. 할 때 보자. 그래 일 다 해놓고 좋은 거도 가는데 차를 확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탁 갔는데 그 다음날 그나마 됐던 것도 다 깨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자신들이 빌어서 잘못됐다거나 안 하고 이럴 때는 무당들이 무조건 굿을 잘못했다고. 전 무당 돈만 먹었네. 물론 이거를 봐주는 게 무당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봤다고 해서 하는데
이 무당들조차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누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신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한테도 자기가 받은 거 이거를 내세워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운때가 잘 맞고 자신이 보는 그쪽이 맞다면 성부를 봅니다. 근데 자신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와 반대쪽에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밀어버려서 쉽게 말하면 성불이 없는 성불을 못 주게 됩니다. 거의 제자든 일반인이든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실력 있고 원력이 세고 용한 제자들도 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고정관념을 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 못 받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고정관념을 제 영상을 보시는 제자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지금까지 불리는 신병조차들도 한 번쯤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안 찾은 쪽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제 말을 믿으라가 아니고 제 말한 것을 가지고 한 번쯤 돌아보시고 한 번쯤 복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구술에서 성부를 못 본 거 있다면 이런 쪽이 아닐까.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도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것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제 말이 안 맞는지 그런 글과 말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보니 무조건 나한테 와라 라고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쪽으로 가는 대신에 이런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세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들은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됩니다. 그 현명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포용을 하면서 그렇게 본인도 공부를 하면서 포용을 하는 거죠. 내가 세운 고정관념 아니면 기존에 어떤 제자분 집에 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고정관념 그런 것을 다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을 갖고 기준을 세우지 말고 기준을 세우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버려가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제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